다음 8번째입니다. 8번째는 도형에 대해서 다루고 수정하고 편집하는 기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방금 전에 잠궜던 셀은 풀고요. 삽입해서요. 도형을 한번 불러볼게요. 도형 네모난과 함께 불렀고요. 자, 네모난과 불렀고요. 다음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것도 한번 불렀고요. 삽입 도형 이번에는 원도 하나를 불렀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얘를 클릭 왼손으로요. 컨트롤 누르고 있고 클릭 세 개가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서식에 들어가서 보면 서식에 맞춤이라고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맞춤을 누르면 여기에서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가운데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위쪽 맞춤. 아마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던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뭔지 알겠죠. 여기서 맞춤, 왼쪽 맞춤 하면은 맞춰지죠. 그 다음 맞춤, 여기에서 뭐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면은 맞춰지고요.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컨트롤 Z 이런 모양을 했어. 그런데 내가 후에 이거를 편집을 하려고 할 때 세 개는 같이 다니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역시 컨트롤 누르고 클릭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에서 뭐 그룹화, 요거는 파워포인트랑 기능이 똑같죠. 왜냐하면 같은 회사 제품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9번째는 다양한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엑셀을 쓰다 보면 간혹 이건 뭐지? 지금 화면에도 하나가 보이죠? 자, 화면에도 지금 db 하고서 0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여기에다가 이거 여기다가 equal 얘의 한 50제곱 한번 해볼까요? 얘의 50제곱 한자를 누르면 나오죠. 자, 제곱은 요 모양이에요. 제곱에 50제곱 하게 되면 뿅 샵이 떠요. 샵이 왜 뜰까요? 샵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좁아서 더블 클릭하면 원래 수가 나오죠. 여기까지 나오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이렇게 줄이면 셀이 좁으면 샵이 뜹니다. 60도 한번 좁혀볼까요? 샵이 뜨죠.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입력되는데 숫자가 입력된 셀이 좁으면 샵이 뜹니다. 즉 숫자가 입력된 셀이 좁아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누기 db0 에러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equal 얘를 한번 나눠볼까요? 60을 나눕니다. 나누기 10을 하면 60을 10으로 나누면 6이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빈 셀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빈 셀로 나누면 디비전 이게 나누기에서 오류 0으로 나눌 때 0 혹은 나누기에서 오류가 나올 때입니다. 0이라는 건 이제 밑에 분모가 되겠죠. 오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런 오류가 있죠. equal 가령 rank라고 하는 참조하는 함수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어디를 참조해서 reference라고 하는 참조값이 나왔어요. 가령 얘를 기호를 한번 랭크를 등수를 매겨볼까요? 얘를 여기를 참조했을 때 여기에서 몇 등이지? 라고 하면 잘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못 드래그를 해서 참조 범위 참조라는 건 여기 있습니다. 요 레퍼런스 참조되는 부위를 아까 여기라 그랬는데 가령 여기가 아니라 잘못 참조했다? 여기를 참조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면 NA 이렇게 된 이게 참조 오류 샵 NA는 뭐냐면 참조값 오류가 되는 거예요. 참조 범위 오류 이럴 때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같은 랭크를 한번 해볼게요. equal 랭크인데 램프 잘못 썼어요. 똑같이 얘를 컴마 어디에서 여기에서 나는 여기까지는 다 잘 쓴 줄 알았죠. 그런데 name 뭐라고? name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찾을 수 없는 함수라는 거죠. 찾을 수 없는 함수 이렇게 나올 때 그러니까 함수명 오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얘는 셀을 클릭을 해서 왼쪽 정렬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랬었죠.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다음 이런 오류도 있습니다. equal sum 해볼게요. sum 가로를 열어서 sum의 형식이 뭐였냐면 number 1, number 2, number 3, 이렇게 범위 콤마인데 내가 만약에 요거 콤마 한 줄 알았어요. 오호 확인해
했는데 컴마가 빠져 있죠. 범위 지정을 잘못했죠. 하면은 null이라고 합니다. 값이 없네요. 잘못된 범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산할 때 이렇게 null이라고 하는 오류가 나옵니다. 또 요런 오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조금 전에 이게 숫자가 너무 크면 샵이 뜨는 걸 봤잖아요. 그럼 더 크게 해볼까요? 아예 컴퓨터 엑셀이 인식할 수 없는 크기, 어마무시하게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16의 제곱 1 0 0 0 0 0 0 0 0 0 뭐 이런 제곱이 있을까요? 그러면 numb이라고 나옵니다. num 이거 뭐냐면은 너무이죠. 너무 숫자가 크거나 작을 때, 혹은 작을 때, 뭐 이런 경우에 numb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런 오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3이 있고 4가 있다고 할게요. 얘에다가 equal 요거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요걸 했어요. 3 곱하기 4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하다가 지워버렸어. 셀 삭제 셀 이렇게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면 레퍼런스 레퍼런스 아까 참조라 그랬죠. 랭크 할 때 했다고요. 레퍼런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셀 참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표현하죠. 유효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지금 제가 이렇게 7가지 오류 메시지를 소개했거든요. 요거는 일단 알아두면 요게 왜 나왔구나 알고서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샵샵샵 좁아서 db0 0으로 나눠서 na는 참조 범위가 잘못됐을 때 name 오타가 났네. null 잘못된 범위를 연산했을 때 num 너무 클 때 reference는 참조되던 게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이런 오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예, 다음 10번째 이번에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메뉴 맨 위에 이렇게 있고 레이아웃 보여지는 모양, 보여지는 형식을 레이아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레이아웃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조금만 화면을 작게 해서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을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자,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거 여백 조금 전에 했었죠. 용지 방향 했었죠. 크기 했었죠. 인쇄 영역도 했어요. 근데 인쇄 제목이라고 있네요. 요게 은근히 인쇄 제목 많이 쓰이는 기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테마 많이 쓰진 않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테마를 들어가서 보면 테마 한번 클릭을 해서 보면 이렇게 바뀌죠. 테마 들어가 가지고 이런 거 하면 바뀌죠. 그러니까 테마, 이게 지정된 테마에서 바뀌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엔 인쇄 제목 들어가서 보면 이런 옵션이 나와요. 인쇄 제목에 자, 머리글, 바닥글 아까 했었고 여백 했었고 그죠? 여기 있습니다. 인쇄 제목 반복할 행. 여러 장을 인쇄할 때 이 제목은 계속 반복시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 내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반복할 행을 여기를 쭉 드래그를 했습니다.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봤나요? 이 부분을 드래그하는 겁니다. 여기를 드래그를 하니까 이렇게 드래그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4까지가 드래그가 됐죠. 그럼 얘를 하고서 그대로 뭐 확인하기 전에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인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미리 보기에서 보면 1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죠? 2페이지를 열면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 봤나요? 자, 이 부분 아까 1, 2, 3, 4 여기가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랑 아이고 자, 이 부분을 보라는 얘기였죠? 이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얘를 페이지를 넘겨버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그대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텍스트 나누기입니다. 텍스트 나누기는 뭐냐면 원본이라고 하는 시트에 봤어요. 자, 요거는 자, 지금 현재 한참 진행되고 있는 프로야구 팀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얘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억는 순으로 일단은 정렬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광주, 기아, 타이거즈구나. 대구는 삼성이고 라이온즈구나
함성 이런 거. 물론 이제 전혀 약어를 모르는 분이라면 뭐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컴마로 연결되어 있는 걸 봤죠? 그죠? 이랬을 때 쭉 드래그를 하고 어떤 기능이 있냐면 레이아웃 옆에 검토라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자, 데이터를 열면 데이터에 여기 있죠? 텍스트 나누기가 있네요. 그죠? 얘를 텍스트 나누기를 해볼까요? 나누기를 하면 자, 이렇게 됐을 때 구분기호로 분리된 너비가 일정함인데 우리는 구분기호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보면 쉼표가 돼 있죠? 쉼표 다음 그랬을 때 구분기호는 탭 칸칸 띄어져 있느냐 세미콜론이냐 쉼표냐 공백이냐 기타냐 하는 탭을 띄고 쉼표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은 쉼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쉼표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쉼표에다 체크를 하고 얘에 대해서 다음 마침 찍으면 쫙 하고서 이렇게 하나로 이게 하나가 여러 개를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가 텍스트 나누기 기능이었습니다. 예, 다음 13번째 틀 고정입니다. 틀 고정은 큰 용량의 데이터를 다룰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이죠. 자, 얘는 보기에 있습니다. 보기에 틀 고정. 자, 보기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틀 고정을 클릭을 해보면 자, 이 상태 아무데나 클릭한 상태에서 틀 고정을 한다면 옵션이 3개가 있어요. 언제나 틀 고정, 그냥 틀 고정, 첫 행 고정, 첫 열 고정이 있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한 상태에서 틀 고정, 첫 행 고정하게 되면 첫 행, 자 여기 1행이 고정이 되어 있죠. 드래그를 하면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틀 고정 가서 틀 고정 취소를 하고요. 틀 고정 이번엔 열 고정 해볼까요? 첫 열 고정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옆으로 쭉 하게 되면 A열이 고정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클릭했습니다. 3월 1일을 클릭을 하고 틀 고정 취소를 하고 일단 3월 1일 여기를 클릭을 하고 틀 고정에서 틀 고정을 하면 내가 누른 클릭한 셀을 기준으로 자 내가 지금 여기를 클릭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위로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요. 요로 그러니까 내가 밑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밑으로는 이렇고요. 옆으로는 이렇고요. 양쪽으로 십자가로 크로스 돼 가지고 고정이 됩니다. 얘가 셀 고정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왕 보기에 들어왔으니 14번째입니다. 보기의 여러 가지 옵션 기능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가 있고요. 방금 한 거는 틀 고정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기본, 페이지 나누어 미리 보기, 레이아웃, 자,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기본, 페이지 나누기,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 보기 등이 있는데 여기서 많이 보이는 거는 페이지 나누어 보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1페이지, 3페이지, 요 아래가 2페이지인가 봐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얘를 출력을 걸게 되면 각 페이지에서 어떤 입력된 내용이 있는 페이지만 알아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기본 가서 다시 페이지 레이아웃을 열면 레이아웃 틀 고정 있으면 안 된답니다. 자, 틀 고정이 자, 레이아웃이 어떻게 보이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 페이지가 보이고요. 그 다음 여기 한 페이지가 또 보이죠. 그 다음 아래 또 한 페이지가 보이죠. 이렇게 페이지를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열린 김에 눈금선, 수식 입력줄, 머리글이 있죠. 자, 머리글을 띄면 머리글이 사라지고 수식 입력줄을 띄면 수식 입력줄이 사라지고 눈금선을 잘 보세요. 눈금선을 클릭을 하면 하얀색 셀이 내가 셀 테두리를 지정하지 않은 건 전부 다 사라지고 테두리 모양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기의 옵션 중에 은근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죠. 마지막 펼침 목록 만들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건 뭐냐면 여기 데이터에 있어요.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서 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하고서 유효성 검사 여기 있는지는 몰랐죠.
저도 이제 처음에 엑셀을 다루고 공부할 때 이게 여기 있었네 라고 해가 처음에 찾았던 기억이 나네요. 자, 유효성 검사를 들어가서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검사하면 이런 게 나와요. 이 메뉴에서 얘를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놓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에 들어가서요. 제한 대상을 열어서 목록 얘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얘는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목록에 있네요. 원본을 내가 한번 얘를 한번 해볼게요. 원본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드래그를 하고서 확인. 이러면 여기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클릭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유효성 검사 설정 얘를 목록 여기다가 서울, 부산, 광주, 제주 직접 입력을 해도 돼요. 그래서 열어가지고 열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입력을 해도 되고 원하는 것을 드래그 해도 되고. 그럼 얘를 한번 이게 예전에 우리 함수 부분을 잠깐 한번 응용해 볼게요. 자, equal 인덱스 함수가 있었어요. 자, 인덱스 함수에서 내가 갖고 오는 게 여기서 갖고 오고 싶다. 여기에서 뭘 갖고 오냐면 로우 넘버 매치 갑니다. 매치 뭐 얘에 해당되는 거 얘에 해당되는 거를 갖고 올래요. 얘에 해당되는 걸 어디에서 여기에서 컴마 하고서 정확히 걔를 그 다음에 0으로 놓고 일단 닫겠습니다. 하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함수 파트는 여러분들 함수 때 저와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기억이 안 나거나 헷갈리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대구를 열어서 내가 만약에 서울을 하면 11로 바뀌었죠. 여기 한번 입력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서울을 내가 열어서 대전을 하면 대전 13 열어서 부산을 하게 되면 17 이렇게 VLOOKUP이나 인덱스 함수, 참조 함수를 이용해서 펼친 목록이랑 합쳐지면서 다양한 기능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기능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